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삼성전자는 제가 이전 시간부터 이제 구만전자를 끝으로 계속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올 상반기에는 토끼몰이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주가의 흐름은 어차피 뻔할 뻔자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테슬라를 적중하고 테슬라가 결국에는 마지막엔 $100가 깨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스토리를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두 가지 관점을 전부 이해하고 봐야 되는데요. 이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잘 보시면 바닥을 찍고 상승이 나왔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토끼몰이라고 제가 강의를 했죠. 이전에 2008년 당시와 매우 유사하게 흘러간다고 제가 미리 알려드렸는데요. 자, 2008년 인근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삼성전자 그래프 잘 기억하세요. 1번 고점, 2번 바닥, 3번 반등이에요. 제가 이 구간에 단타로 수익 내기 굉장히 쉽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올라갔고요. 이 삼성전자 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까지 정확하게 나왔어요. 제가 예상한 그대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쇼크로 대폭락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요 3번 자리가 꼭 나온다고 제가 강의를 했죠. 그래서 요 구간이 나올 때 테슬라든 삼성전자든 단타로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3번 자리 이후로 지금 삼성전자가 요 구간, 요 반등 자리에 있는데 요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증상이 나올 것이냐.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대폭락이 오고요. 삼성전자 구간이 어디라고 했죠? 제가 요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요 구간에서 토끼몰이를 해서 사람들을 매수하게 만든다고 했죠. 1차로 고점 나오고 2차로 바닥 나오고 3차로 반등 나오고 4차로 폭락 나온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3차 구간에 단타로 먹을 게 굉장히 많다라고 했고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요 와중에 계속 반등 나오니까 단타로 수익 내기 굉장히 좋다라고 했죠. 요 맥락을 잘 이해하시고 단타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왜 장기 투자자분들에겐 이런 종목을 왜 깊이 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장기 투자자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항상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수익이 20%든 30%든 나와도 결국에는 안 팔아요. 안 판다는 것은 안 팔아서 수익을 못 내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을 결국에 마지막엔 손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들에 매수해서 이렇게 쭉 수익이 나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은 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안 팔고 보니까 수익이 막 20% 이렇게 났는데 안 파니까 결국에 폭락했을 때 수익을 1도 못 건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매수하지 마시라고 했죠, 제가. 오직 단기로 몇 달 안에 파실 분들만 매수해서 수익 즐기시라고 했죠. 이런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급반등, 지금 여기 3번 자리에 와 있죠. 급반등 나온 뒤에 추락이에요. 이 점을 명심하시고요. 예를 들어 어떤 맥락이냐면 이전에 카카오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내려갔다 올라가 버리면 또 내려갔다 올라가 버리면 이 사람들이 팔고 나올 것 같습니까? 안 팝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요. 한 명만 팔아요. 한 명만. 그러니까 999명은요. 전부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로 또 예를 들어볼까요? 왜 단기 관점, 장기 관점이 중요하냐면 잘 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샀어요. 여기 샀어요. 여기 샀어요. 샀는데 쭉 오릅니다. 수익이죠. 근데 파냐? 안 팔아요. 주변에서 팔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올라갔는데 왜 파냐? 너 바보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삽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오히려 오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중에서 몇 명만 판다고 했죠? 1000명 중에 한 명만 팔아요. 그러니까 999명은 이때 안 팔기 때문에 향후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주식이다. 첫 번째로는 잘 사서 수익이 났죠. 근데 안 팔았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건 아니에요. 계좌에서 잠깐 수익 빨간불이 들어왔을 뿐이고 999명은 안 팔았기 때문에 수익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죠. 배당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계속 사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산 단가보다 밑으로 내려가요. 왜냐면 첫 번째로 여기에 한번 사고 두 번째로 여기에 한번 사고 세 번째로 여기에 한번 사면
첫 번째 샀을 때는 단가가 좋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단가가 나빠지고 결과적으로 내 단가가 7만원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백날 잘 사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사다 보면 단가가 업이 돼요. 그래서 내 평균 단가가 6만원에서 출발해도 7, 8만원대에 머무르게 되는 거고, 매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폭락은 그대로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우량주 장기 투자가 진짜 위험한 게 이런 점이에요. 쭉 보시면 내가 산 단가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 버려요. 또 마이너스로 돌아서죠. 여기서부터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부터 이제 겁을 먹었다가 팔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다시 올라가요. 개미몰이죠. 토끼몰이죠.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막 산다고요. 왜 사냐? 토끼몰이가 뭐냐? 자, 제가 4개월 전에 이제 토끼몰이 증상 나온다고 했죠. 요 증상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글을 썼죠. 자, 4개월 전이면 이 인근에 제가 글을 쓴 거예요. 이제 앞으로 토끼몰이 증상이 나올 것이다. 사람들을 매수하게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자, 진짜로 토끼몰이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지금부터 주식을 또 다시 믿기 시작하고 있어요. 단 몇 달 만에, 단 한 달 만에 이제 올라가니까 다시 사도 되겠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1000명 중에 1명만 수익을 보고 999명은 수익이 나도 안 팝니다. 만약에 여기서 팔았다고 해도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샀다 팔았다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수익이 난 것도 아니고 손실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서 계속 맴도는 사람들은 1000명 중에 999명. 삼성전자를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999명이기 때문에 수익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거냐면 내가 도박장을 갑니다. 오늘 땄어요. 한 달 뒤에 가지고 옵니다. 그 돈들을. 다시 읽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왔는데 돈을 다시 따요. 결과적으로 도박장에 들락날락거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돈 번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로지 하우스만 돈을 벌죠. 증권사 같은 경우도 왜 호재나 악재를 번갈아 가면서 목표가를 내리거나 올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들고 있어요. 장기 투자합니다. 진짜로. 여기서 한 1억 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장기 투자합니다. 그럼 증권사에서는 조금 짜증이 나요. 왜? 거래 수수료를 한 번밖에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사람한테 겁을 줘서 목표가를 내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예전에 우리가 목표가 10만원 제시했지만 지금부터 삼성전자 목표가 7만원으로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겁을 줘버린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판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죠. 야 봐라 우리 말이 맞았지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희망적인 얘기들을 막 뿌려요. 그래도 삼성이 지금은 바닥일 것이다. 이만한 주식이 또 어디 있겠냐라고 꼬드겨서 매수하게 만들어요. 수수료를 걷죠. 그 다음에 다시 겁을 줘서 팔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삼성전자 이제 진짜 바닥이다. 야 지금 아니면 못 산다 라고 얘기하면서 수수료를 몇 차례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정하게 단합되지 않게 겁을 줬다, 호재를 뿌렸다, 반복한다는 거죠. 울프란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미들이 돈 버는 건 별로 관심이 없다. 뭐가 관심이 있냐? 사람들이 결국 사고 팔게 만드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왜? 1000명이란 사람이 있는데 1년 동안 이 1000명이 전부 삼성전자를 딱 한 번 삽니다. 그리고 거래가 아예 끊겨버려요. 그러면 증권사에서는 뭘 먹고 사냐는 거죠. 굶어 죽어요. 그럼 증권사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삼성전자를 겁을 줘서 팔게 만든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현대차를 사게 만든 다음에 다시 현대차를 팔게 만든 다음에 다시 새로운 주식 LG전자를 다시 사게 만들면, 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면 증권사 실적이 완전 폭락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목을 샀다 팔았다를 하게 만들면 증권사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익 난다고 해서 증권사에서 뭐 돈을 더 받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미국 뭐 JP 모건이다 이런 기관에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 안에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막 내면서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야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나빴다가 왜 자꾸 저 사람들은 말을 바꾸냐,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행위들을 하게 만들면서 결국 그들이 예상한 대로 개미들은 따라간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토끼 몰이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4개월 전에 메인 뉴스에 증시가 좋아진다고 상승이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지금 말하냐? 4개월 전부터 설명드렸습니다. 삼성전자 5시간 전 뉴스가 뭐냐? 7만전자 훈풍이다. 7만전자 어디까지 오를까?
너무 긍정이죠. 갑자기 아직 배고프다. 7만원 넘어 상승 이어질까? 목표가가 갑자기 9만 전자로 바뀌었어요. 그죠? 제가 예측한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 여기서 또 팩트가 뭡니까? 2008년 증시와 매우 유사하게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하고 추락한다고 했어요. 이 그래프가. 그죠? 다시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하고 쇼크. 이런 데서 단타로 먹을 거 굉장히 많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슈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그냥 깜짝 실적이라고 홍보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진짜 말장난이죠. 이 미국인들이 원래 전 세계인들을 농락하는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엔비디아가 올 1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깜짝 실적이래요. 그래서 2분기 매출 증가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27% 가까이 오르고 있다. 여러분들이 항상 뉴스를 보시는 맥락들이 팩트 위주로 읽으시잖아요. 주 내용을 절대 안 읽어요, 사람들은. 깜짝 실적을 내놨다. 이야, 이거 실적이 진짜 대박 났나 본데? 이렇게 착각하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 매출액이 7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수준이지만 이게 바로 말장난이죠. 매출이 13% 감소했는데 이걸 깜짝 실적이라고 거짓말 치는 거죠. 미국인들이 늘 하는 방법이. 그러면서 그들이 왜 거짓말을 쳐야 되냐? 돈이 없다니까요. 전 세계 바보들이 주식을 사게끔 만들어야지. 미국 정치인들 입장이 뭐예요? 투자 유치잖아요. 우리 미국한테 빨리 돈이 들어와서 주식을 사게 하든 채권을 사게 하든 어떻게든 사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그들에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산다, 바로 호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런 차트가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주식을 사서 테슬라로 돈 벌었다 처음에 말해요.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계속 삽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계속 사다 보니까 내 단가가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 비싼 데서도 샀기 때문에 내 평균 단가가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 1000명 중에 999명은 이 안에서 사고팔고를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시간이 지나면 손실 처리가 돼요. 손실이 나버리죠. 장기적으로 떨어지니까. 이걸 사람들이 뭐 사고 팔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고점 종목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옮겨 타고만 있는 거예요. 테슬라를 샀다, 애플 샀다, 엔비디아 샀다. 그 안에서, 그 라운드 안에서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내가 집을 사서 누구한테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걸 벌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왜 안 벌었냐고 제가 주장하냐면, 서울역에서 영등포로 이사 가면서 영등포 집을 다시 샀거든요, 비싸게. 그러면서 자기는 벌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번 건 아니에요. 테슬라나 삼성전자나 결과적으로 왜 마지막이 위험하냐면 1000명 중에 1명만 주식을 팔고 대기를 하지 999명은요 이런 주식을 계속 들고 가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으로 예상한 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 80에서 90% 떨어진 종목을 들고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게 자꾸 안전한 걸 찾거든요. 주식에서 안전한 걸 찾는 것 자체가 가장 미련한 거예요. 100원짜리 주식이 10만원이 됐는데 1000배가 올랐어요. 이 안에서 안전한 걸 찾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매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100원짜리 주식이 10만원까지 1000배 올랐거든요. 1000배. 사람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10만원에서 20만원 간다는 거는 꿈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100원짜리가 10만원까지 올라서 1000배가 올랐는데 이 안에서 10만 1000원, 10만 5천원, 11만원 이렇게 작은 수익밖에 못 내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제가 주장하는 여기에 매수해서 기다려서 크게 먹는다, 이런 걸 저는 권장하는 거고, 사람들이 하는 매매는 그냥 내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내가 20% 수익이 났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됐더라. 그러니까 안 팔기 때문에 폭락이 왔을 때는 그대로 전부 다 맞아야 돼요. 주식이 애초에 저가이면 오르던 떨어지던 상관은 없어요. 근데 고점 매매나 많이 오른 종목들의 문제점이 1000배나 올랐는데 여기서 11만원에 팔겠다, 12만원에 팔겠다,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 서로 눈치 게임 하면서 네가 먼저 팔겠냐, 내가 먼저 팔겠냐, 그 눈치 게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안 팔고 보유만 해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거고, 지금 시장 상태가 잘 보시면 제가 예상한 대로 삼성전자 단기로 올라갔고
테슬라 단기로 올라갔잖아요. 토끼몰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한 달 만에 토끼몰이가 진행되고 끝난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시간을 가지고 괴롭히면요, 처음에는 겁을 먹지만 그 다음은 다시 증시를 믿게 돼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요, 여러분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면 겁을 먹고 뭘 하면 사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템포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고. 자, 삼성전자 라인, 지금 토끼몰이 요 라인이 가고 있다고 있어요. 단기로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죠. 이후에 이제 토끼몰이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쇼크가 온다고 했어요. 쇼크가. 2008년 같은 경우는 진짜 쇼크가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쇼크가 왔거든요. 이런 점이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여기 라인, 그러니까 9만전자에서 6만전자 인근까지 내렸고, 그 다음에 반등 중. 그 다음에 요 뒤에 매매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요런 라인 반등이 나올 때 단기로 먹을 게 굉장히 많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나중에 쇼크가 왔을 때 진짜 뭐 방송인 누굴 탓한다, 이건 결국에 본인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결국에 여러분들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그래서 저는 큰 그림을 보고 항상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한 달 만에 뭔가 변하고 2달 만에 뭔가 변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1년씩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상해서 생각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고물가 영향으로 라면 판매 실적이 껑충 뛰었는데요. 대학가 직장에서도 판매량이 늘고 있고요.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얻으며 올해 1분기 국내 라면 업체들의 매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세는 식품업입니다. 그래서 멤버십 페이지에 식품 관련주 업데이트 했고요. 미국의 한 전문가는 연준은 평균적으로 첫 금리 인상 후 9개월이 지나야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라며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는데요. 연준은 과거에 금리를 인하했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랐던 경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섣불리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준 내부에서 여전히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 부의장을 지명했는데 필립 제퍼슨 이사입니다. 그동안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을 지지해온 대표 매파 인물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테슬라를 비롯해 전기차 회사 지분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대는 제가 끝난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전기차 이 시대가 3천만 원대, 4천, 5천만 원대 시대가 아니라 이제 1,000만 원 밑에 저가 전기차 시장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마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점. 그래서 전기차 유행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청약통장 해지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청약통장이 103만여 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해시대의 몰락은 이전에 유행했던 것들이 몰락한다. 뭐 공무원의 몰락이나 자격증의 몰락이나 이런 청약통장 제도의 몰락이나 부동산 몰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형적인 토끼몰이 증상을 방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토끼몰이 증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지금 토끼몰이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는 점. 부동산 시세나 이 삼성전자 주가는 제가 예상한 대로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 나오고 쇼킹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요 구간에 있는 거죠. 요 구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잔고를 탈탈 털어갈 거예요. 아직 시장에 돈이 넘치죠. 그 돈들을 아파트를 사게 만들고 주식을 사게 만들어서 통장 잔고가 영원을 향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지켜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 잔고가 영원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주식을 더 사고 있고 부동산을 추가 구입을 하거나 신규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 토끼몰이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이 증시나 이 부동산 시장은 한 번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몇 달 매매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요 반등에서 돈을 벌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시세가 이렇게 갈 거예요. 어떤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되냐? 이전 시간에서 늘 말씀드리죠. 자,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때마다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단타들은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고요. 현금이 좀 별로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매매해서 돈 버시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1년 있다, 2년 있다, 3년 있다 보면 그래프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내일 수익 내는 거, 이번 달 다음 달에 수익 내는 게 중요하시면 매매해서 돈 벌면 됩니다. 반등이 계속 나오죠. 왜? 미국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시장을 살리는 거예요. 투자 유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들이 계속 반등이 나오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죠. 이 부작용이 향후에 더 큰 폭락을 만들 거예요.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